그냥 두면 안 없어지고 잘못 건드리면 흉질 수도 있어요. 주로 얼굴, 이마, 목 등에 다발적으로 퍼지게 되고 감염성이 있어요. 따라서 일반 여드름 약이나 압출기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잘못된 처치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사후 관리보다 예방인데요. 주기적인 그리고 과도한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여드름과 비립종은 완전 다른 질환이라는 건데요. 여드름은 피지선의 과다 분비와 염증이 원인이지만 비립종은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못하고 피부 안에 갇혀서 생기는 일종의 낭종입니다. 따라서 일반 여드름 약이나 압출기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잘못된 처치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잘못 건드리면 흉지니까 절대 집에서 짜지 마세요. 비립종은 겉으로는 하얀 알갱이처럼 보여도 피부 깊숙이 진피층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즉 눈에 보인다고 쉽게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요. 손톱이나 면봉으로 억지로 짜면 멍들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피부 조직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는 자칫하면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감염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질환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턴오버 리듬이 깨지거나 과도하게 기름진 환경이 계속될 때 반복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이크림, 바셀린 같은 제품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각질이 피부 안에 갇히면서 또다시 비립종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조심하셔야 다시 생기지 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립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립종은 겉으로는 단순한 트러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 구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질성 낭종입니다. 겉으로는 좁쌀 여드름이나 피지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내용물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 비립종은 어디에 생길까요?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 중심으로 생기게 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부위에 잘 생기는데요. 눈꺼풀이나 눈밑, 뺨, 이마, 관자놀이 같은 부위에 잘 생겨요. 공통점은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라는 건데요. 이런 부위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피부 턴오버, 즉 재생 주기가 원활하지 못해서 각질이나 잔여물이 표피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부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럼 이 비립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얀색 또는 미세하게 노란빛이 띠는 동형 돌기처럼 보여요. 크기는 1에서 3mm 이하로 매우 작지만 눈에 잘 띄며 화장시 더 부각되기도 하죠. 붉어지지 않고 통증도 없고 만져도 말랑하지 않고 단단한 느낌입니다. 즉 여드름처럼 염증이나 고름이 없고 그저 보기에 거슬리는 존재로 남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거나 주변에 2차적으로 또 생길 수가 있어서 방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비립종은 마치 속에 박힌 진주알처럼 단단하고 하얀 알갱이입니다. 겉에 붙은 게 아니라 피부 속에도 박혀 있어서 짜도 나오지가 않고 보기 싫고 답답하긴 해도 염증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서 방치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제거는 병원에서 시술로만 가능하고 홈케어로는 예방 위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비립종과 헷갈리기 쉬운 4개의 질환이 있는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좁쌀 여드름이 있습니다. 이 좁쌀 여드름은 염증성 변화가 동반이 가능해서 붉은 기운과 함께 고름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지면 아플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커지거나 터질 수도 있습니다. 비립종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붉어지지도 않거든요. 여드름은 대부분 피지선 활성화가 큰 원인이고 비립종은 각질 쌓임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한관종이 있습니다. 이 한관종은 땀샘이 증식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인데요. 눈 아래 살색 혹은 연한 갈색의 작은 돌출형 병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립종과 달리 많은 병변이 모여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는 레이저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평사마귀인데요. 이 편평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고 불규칙한 모양과 넓은 면적, 살짝 돌출되며 거칠게 느껴지는 표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로 얼굴, 이마, 목 등에 다발적으로 퍼지게 되고 감염성이 있어요. 하지만 비립종은 감염성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지선 증식증인데요. 피지선이 과다하게 증식해서 생기는 양성 증식병변입니다. 중앙이 오목하고 가장자리가 부풀어 있는 도넛 모양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이마, 코 부위에 생기고 색깔은 살색 또는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확대경으로 보면 혈관이 비쳐 보이기도 해요. 정리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과에서 진단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장님, 그럼 비립종이 생기는 원인은 또 무엇이 있나요? 이 비립종이 쉽게 생기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턴오버, 즉 각질 탈락 주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피부는 일정한 주기로 죽은 세포인 각질을 탈락시키고 그 아래에서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를 피부 턴오버라고 하고 보통 28일 주기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느려지거나 중간에 막히면 탈락돼야 될 각질이 피부 속에 갇혀버리게 되겠죠. 이 갇힌 각질은 점점 각질층 내에서 굳어지고 결국 작은 주머니처럼 진피 가까이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겉에서 보면 좁쌀처럼 하얗게 솟아있지만 압출하려고 해도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는 30대 이후 또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서 잘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얇은 피부 구조가 있겠는데요. 비립종은 얼굴 어디든 생길 수 있지만 눈가, 이마, 광대 주변에 특히 많습니다. 이 부위들은 구조적으로 피부가 매우 얇고 피지선이 적어요. 피지 분비량이 적다 보니까 피부 보호막이 약하고 자극에 민감하게 되겠죠. 게다가 클렌징 할 때도 눈가는 문지르기가 어려워서 세정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눈가는 각질과 노폐물이 갇히기 쉬운 구조이고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비립종이 눈 아래에 집중된 경우가 매우 흔해요. 세 번째는 밀폐성 환경 그리고 오일리 제품의 과다한 사용인데요. 피부에 보습을 하겠다고 바세린, 아이크림, 영양크림 등을 과도하게 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유분 함량이 높고 밀폐 효과가 큽니다. 특히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동시에 피부에 자연적인 턴오버까지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피지와 각질이 빠져나갈 틈이 없이 막히면 결국 모공 안에 축적돼서 비립종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크림도 문제인데요. 눈가는 얇고 피지선은 적은데 고보습 제품을 반복해서 바르게 되면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비립종, 좁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네 번째는 자외선 노출인데요. 피부 턴오버를 늦추는 숨은 주범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단순히 타개하는 걸 넘어서 피부 세포의 DNA 자체를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그 결과 피부의 재생 주기가 느려지고 각질이 탈락되지 못한 채 쌓여가게 됩니다. 또한 자외선은 피부에 염증을 유도하고 그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각질 구조가 불균형해지게 되겠죠. 자외선 노출이 많은 계절엔 비립종, 잡티,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햇볕을 자주 받는 사람들일수록 선크림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면 모공이 막히게 되고 비립종이 생기기 쉽게 돼요. 쉽게 요약하면 비립종은 단순히 지우개가루 같은 게 박힌 것이 아니고요. 턴오버 장애, 얇은 피부, 기름진 환경, 자외선 등 피부 생리학적 요인과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짜거나 덮어둔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원장님, 이게 비립종을 면봉으로 짜면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안 짜지는 걸까요? PD님처럼 집에서 비립종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짜면 큰일 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손톱이나 면봉으로 짜보려고 시도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비립종은 여드름과 다르게 피지나 고름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겉에서 보이지만 피부 진피층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리 표면을 눌러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짜게 되면 피부에 멍이 들거나 진피층이 손상돼서 상처와 색소 침착, 심하면 영구 흉터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손으로 건드리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의 위험도 큽니다. 특히 눈가나 코 주변은 피부가 얇아서 염증이 번지면 치료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 혼자 짜시면 안 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단계 레이저 시술입니다. 탄산가스 즉 CO2 레이저나 고주파 레이저로 비립종 위에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주고요. 마취연고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통증은 없는 수준이에요. 2단계로는 내용물을 압출하게 됩니다. 구멍을 낸 부위를 면봉이나 전용 압출기로 눌러서 안에 있던 각질성 덩어리를 제거해주게 돼요. 얕은 비립종은 쉽게 나오고 깊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각도를 잘 맞춰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는 재발 방지 그리고 진정 처리인데요.
비립종 제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해서 항염 연고를 도포해주게 되고요.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 재생크림이나 피부 장벽 강화 크림도 처방하기도 합니다. 전체 시술 시간은 약 1에서 2분 이내로 정말 짧은데요. 마취 연고 바르는 시간을 포함해도 대기 시간까지 15분 이내로 끝나게 됩니다. 시술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술 후 관리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술 부위에 작은 붉은 자국이나 딱지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하루 이틀 내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세안이나 화장 등은 시술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피부 마찰에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시술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재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우더나 컨실러 같은 것들로 덮는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외선 노출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세안 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충분히 도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사후 관리보다 예방인데요. 제거한 비립종은 잘 관리하면 흉 없이 유지가 가능한데요. 새로 생기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각질 관리, 그리고 과도한 유분기를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잔여물, 유분이 많은 크림 같은 것들의 잔여물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클렌징을 꼼꼼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눈가에 유분이 많은 아이크림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비립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비립종 홈케어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비립종은 피부 속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각질, 피지, 노폐물이 피부 속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일종의 미세낭종인데요. 특히 눈가, 광대, 볼 주변에 잘 생기고 한 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꼼꼼한 세안. 눈가 피부는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노폐물이 쉽게 쌓이지만 배출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먼저 1차 클렌징으로 아이 리무버 또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2차 클렌징으로는 젤 혹은 폼 타입으로 미세먼지, 피지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속눈썹 뿌리나 눈가 주름 사이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면봉, 솜 등을 활용해서 마무리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메이크업을 자주 하거나 선크림을 바르는 경우엔 꼼꼼한 이중 세안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질 케어인데요. 비립종은 묵은 각질이 쌓이고 턴오버가 느려지면서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정기적인 각질 제거가 중요합니다. 이런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글리콜릭 에이시드가 있습니다. 수용성이고요.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살리실산, 지용성이고요.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용해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PHA는 글리콜릭 에이시드보다는 자극이 덜한 저자극 성분입니다. 주 1, 2회 정도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레티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재생과 턴오버 촉진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단, 민감성 피부는 과한 각질 제거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사용 주기와 농도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오일 프리 제품의 선택인데요. 눈가에 바르는 크림이 너무 리치하거나 유분기가 많은 경우에 피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립종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일 프리, 논코메도제닉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을 권장드리고요. 눈가 전용 제품은 꼭 소량만 얇게 도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끈적임 없이 가볍고 산뜻한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눈가 제품은 바른 뒤에 흡수가 잘 되도록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습관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인데요. 자외선은 피부 턴오버를 저해하고 피지 분비를 자극해서 비립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F 30에서 50, PA3+ 이상의 제품을 권장드리고요. 실내에서도 창가에 오래 앉거나 형광등 아래에 있는 경우에도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눈가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일반 자외선 차단제를 눈 주위에 자극 없이 바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비립종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무겁지 않은 제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도한 보습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건데요. 건조해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라는 이유로 보습제를 과도하게 바르는 경우에 피부 표면에 유분막이 형성돼서 턴오버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충분히 흡수시켜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특히 눈가 보습은 덮는 게 아니라 흡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제품을 레이어링해서 바르기보다는 가볍고 흡수가 빠른 제품 하나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즉, 많이 바르는 것이 아닌 잘 바르는 것이 홈케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립종은 암도 아니고 전염되지도 않지만 단지 겉모습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치료는 병원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가능하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재발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각질 관리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주위에 비립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나 시술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